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개혁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개혁특위는 그동안 사실은 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우리 의회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그동안 논의한 개혁 방안에 대해 PPT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입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박래학 의장님의 대표 발의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서울시 의회의 자정적 노력이 반영된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우리 서울시의원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형사사건에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위원인 김인재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은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광역의회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을 스스로 제안한 곳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최초입니다. 더 나아가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이 구속되었을 경우에도 자동 사퇴하는 방안이나 직무를 정지하고 부의장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도록 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7대 이후에 약 8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안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7대 이후에 약 9명의 의원이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9명 중에서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급 정지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회직을 사퇴하거나 직무를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이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의 일단이 있었습니다. 헌법상의 무죄 추정이라는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도 높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혁신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런 논의와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리특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 및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상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구 조건은 서울시의원 1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윤리특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단체와 여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 윤리특위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공청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회 재정조례안과 정부 개정조례안이 회부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일정 등으로 인해 공청회가 대부분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청회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나 찬성한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 요구권을 신설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출석률과 발주 내역 공개입니다. 출석률은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적 출석률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아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원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누적 출석 일수를 포함한 출석 현황을 공개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 개혁특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의 상당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을 예방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해당된다 하여도 원칙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며 모든 계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 전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서울시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여름에 입법 담당관실과 예산정책 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정책과 예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외에 공보실의 경우에도 전문성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보실과 입법 담당관실 및 예산정책 담당관실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으로 대폭 공개하여 전문성 확보와 함께 집행부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 담당관과 예산정책 담당관의 사무실 위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의원회 간으로 이전하여 의원들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서울시의회 인사 독립권 실현 방안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30일 날 안행부에서 지방자치 개선 계획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처 인사 독립권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의회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처 직원직의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구성 비율을 보면 행정직 공무원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회 기능을 감안할 때 인사권의 독립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여 의회직 문호를 대폭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의 대상을 공보실장과 예산정책 담당관뿐만 아니라 사무처장 직위까지 넓혀서 국민의 공무 단임권이 확대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직 및 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과 직급, 정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일이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예산 편성의 경우에도 각종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의무 분담 비율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다 공지된 사실입니다. 특히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기능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지만은 안행부 등의 규제로 인하여 하나에서 10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지방의회 현실입니다.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사무로 확대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무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를 내려보내면 예산까지 수반돼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갖다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예산까지도 같이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예산이 재정이 경직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사무하면서 예산도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지방재정이 죽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제조법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권력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필요 없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단독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정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선거가 끝나면 지방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정실 또는 보훈 인사가 논란거리로 여론에 회자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의회와 도지사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대전에도 그러고 인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수도 서울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개혁특위에서는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재개정 건의안과 함께 서울시장과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MOU 체결 건의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짧게나마 소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개선 계획안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염원과 희망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가져다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을 2명 이내 두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명권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 위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정책자문위원 문제입니다. 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보좌관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그리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아리라고 봅니다. 이는 상임위원장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전 장관, 유종복 전 장관은 광역의회 위원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 방침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전행정부의 개선 계획에는 보좌관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의회 간의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좌관 제도가 아닌 정책자문위원 방안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 약 25조, 교육청 예산 약 7조 8천억, 기금 2조, 약 35조에 달하는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급증하는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약 350조 정도 됩니다. 약 10%를 넘는 수준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감당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역량과 기능 강화가 의회 전체의 의정활동에 직결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보좌관 제도와 비교할 때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무직원에 대한 임원권 부여 방안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안전행정부의 규제 안에 계속 가두어두겠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의 직급과 정수를 모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직접 나서서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가 만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수석 전문위원을 10명 이내에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결특위는 수석 전문위원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의회 자체 정원과 직급조차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자문위원 설치와 의장의 사무직원 임명권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참여 제한 방안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바로 지방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거나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행부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경우가 아니면 서울시의회 의원이 조례를 통하여 서울시 각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석 여부는 조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일입니다. 안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 침해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집행부 산하의 위원회가 현재 139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핵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 일부 여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지방의회 위원회 참여 여부를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공론위원회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바로 지방의원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원들을 갖다가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집행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법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의정활동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정책은 집행부위원회에서 사전에 스크린돼가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과 사업을 갖다가 심의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각종 정책 사업을 심의할 때 이를 간단히 수정하거나 부결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위원회, 지방의원 참여 금지는 이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율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협치를 구현하고 있는 위원회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안행부의 권한 남용이며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적 제도 개선 사항을 없애고 지방의회 개선 계획이라고 권을 없애고 지방의회에 대한 규제와 권한 침해를 담고 있는 것이 안행부의 개선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 명시한 제도입니다. 안행부가 광역지방의회를 통제하에 두고 권한을 남용하며 지방의회 직무권한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의회개혁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여론의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로부터 제기됐던 질문이나 발언에 대해서 기조 발제자의 답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김성갑 의원님. 네.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각종 토론회에 참여할 때 상위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아주 답답합니다. 이 인사청문회 건은 사실은 시민과 언론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사안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발제해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는 이 정실 보훈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장의 전문성과 경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앙부처 정권은 인사청문회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군합발 낙하산, YS 정권 때 등산화 낙하산, 그 이후에도 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권 때도 지금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적시자자 총재. 인사청문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또 얘기할까요? 기초자치단체도 이제 닮아가요. 여러분 서울을 예를 들면은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은 25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권을 당연히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문화복지센터라고 지금 설립 중에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25개 구청에 한 7개 자치구가 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치구도 지금 추진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대요. 이건 뭐냐? 위인설관이에요. 위인설관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 복지시설 다 관할합니다. 거기도 그 부분 빼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인설관이지. 선거를 치르게 되면 도와준 사람들을 갖다가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진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보좌관 문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보좌관 얘기 나오면 말입니다. 우리 시민 대표께서는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광역위원한테 보좌관 왜 지원하냐 이거예요. 보좌관 지원하면 이거 예산 낭비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광역위의 의원이 보좌관을 갖다 요청하는 거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8대 의회,
예, 몇 가지 일건 때문에 지금 폄하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했죠. 예? 서울광장 시민의 품으로 돌렸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약 25조 됐는데 건전재정화 거기에 1조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의 힘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유무로 서울시장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해왔는데 보좌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잘 아시겠지만 의원의 본질이 있어요. 기능과 역할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산심의 행정감사, 입법활동. 예? 91년 지방자치 복원된 이후에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이 한계라고요. 더 이상 내실 있게, 더 이상 깊이 있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더 이상 내실 있고 더 이상 깊이 있게 하려면 전문성이 보완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보완되면은 예산 절감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집행부의 행정행위, 위법활동, 불합리한 행정행위, 그거 계속 개선해 나가면요. 그만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계량화 산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의회에서 쟁점이 된 아까 제가 집행부위원회, 지방위원 참여 제안을 갖다 안행부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소속 위원이 지금 형사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송사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전문성입니다. 우리 광역의회 특히 서울시의회는 국회 축소판입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8대 때 재경위하고 행자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 잘 모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정활동 한다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식견이 없는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실 있는 도시계획 심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유혹 아니겠어요? 워낙 이 상임위의 이권, 예? 경제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혹에 흔들린다는 거죠. 안전장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안전장치의 대안이 뭐냐? 종전에 지금 의회개혁특위에서 연구한 겁니다.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가동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론에서 어떤 의혹 사건이나 이게 있으면은 요청 조건을 갖다 충족한다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관리계획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내실 있는 도시계획 심사를 위해서. 뭐 절반씩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 일부라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